나노코박스 관련 국내 기사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와서 큰 관심을 끌었죠. 현직 의사 닥터 세콤이 소개해드립니다. 혁신 바이오 기업이 나아가는 길은 항상 외롭고 힘듭니다. 주변에서 가만히 냅두지를 않지요. 임상시험을 하는 데에도 엄청난 노력과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바로 바이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HLB는 수많은 파이프라인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혁신 파이프라인들은 모두 환자를 돕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지요. 이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나노코박스가 반드시 성공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돕고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에서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그럼 내용 보시겠습니다. 베트남산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승인을 두고 국내외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나노코박스의 임상 방식을 두고 비교 임상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전 세계 수출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나노코박스는 임상 3상 중간 결과에 대해 베트남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현재 나노젠의 3비상 지원자 12,000명의 나노코박스 1차,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다. 나노코박스는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나노젠의 3회 이상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코박스를 주사한 피험자의 100%가 30% 임계값을 초과하는 대리 중화 항체를 보유했다. 투약 후 일부 지원자들이 경미한 이상 반응을 보였으나 신속하게 안정을 찾았으며 비정상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 백신 임상 3회 이상 중기보고서 평가에서 안전성과 면역 완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베트남 보건당국은 나노코박스의 임상 결과를 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엔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베트남 보건당국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의 평가 지침을 세우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베트남산 백신과 해외 백신 간 대조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13일 전반투원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국내 백신과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해외 백신 간의 대조 연구를 진행해 오는 20일 이전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나노젠이 나노코박스 임상 3상을 비교 임상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비교 임상 방식은 기존 허가된 백신 대비 효과 안전성을 비교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교 임상을 통해 백신 개발사는 다국적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과 비교해 유사한 수준의 면역 완성을 갖는지 확인하고 유효성을 평가하게 된다. 일반적인 임상 3상 시험은 백신 접종군과 의약을 투여한 대조군을 비교해 안전성과 예방 효과를 평가하므로 대규모 임상 참여자가 필요하지만 비교 임상을 통해 개발사는 피험자 모집 규모 감소에 따른 개발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제약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기존 임상 3상이 3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했다면 비교 임상에선 인원이 5천에서 1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일단 샘플 수가 확연히 감소하기 때문에 기존 임상에 비해 진행이 수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노코박스의 임상 3상에 대한 현지 기사를 찾아봤는데 백신 접종군과 의약군을 나눠서 임상을 진행했다는 말을 찾지 못했다.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임상 참여자 1만 3천 명에 모두 나노코박스를 접종하고 타 백신과 비교하는 비교 임상 방식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비교 임상으로 진행된 게 맞을 경우에는 승인이 오래 걸리는 것이 설명된다고 말했다. 비교 임상 방식을 진행하면 면역 대리 지표를 통해 백신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ICP는 접종한 백신에 의한 면역 완성과 방어 효과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대리 지표다. 동일한 플랫폼으로 개발된 백신끼리 ICP를 비교해 백신의 효능을 간접 평가하는 셈이다. 현재 이 같은 비교 임상 방식으로 출시된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글로벌에서 통용되는 백신 비교 임상을 진행하려면 우선 WHO에서 확립한 ICP가 있어야 한다. WHO에서 논의를 통해 백신 제조의 글로벌 기준이 되는 중화항체가를 도출,
ICP 확립과 함께 중화항체 표준검사법까지 제시한다. 그 다음 표준물질이 제조돼야 한다. 전 세계 바이러스 표준물질은 WHO 협력센터인 영국 국립생물기준통제연구소에서 90% 이상 만들고 있다. 니비스가 WHO에서 확립한 ICP 기준으로 바이러스의 표준물질을 생산하면 제약회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백신을 만든다. 이 절차대로 진행돼야 비교 임상의 글로벌 기준을 맞출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는 지난해 처음 등장한 바이러스이며 WHO가 아직 ICP 확립을 못했다. WHO에 ICP가 없으면 니비스 표준물질도 생산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에서도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된 백신은 수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도 지적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자체 개발한 백신과 해외 백신 간 비교 연구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베트남 내부의 비교 임상 지침을 만들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진다며 다만 글로벌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WHO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진행한다는 소식도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HLB는 나노젠과 나노코박스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지난달 18일 HLB는 진양곤 HLB 회장과 호난 나노젠 회장이 화상으로 나노코박스의 기술 이전을 골자로 한 HLB 나노젠, 나노코박스 글로벌 권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각각 3명의 대표 과학자를 선임해 3개월 내에 나노코박스 관련 자료를 검토 후 기술 이전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 계약이 체결된다면 나노젠은 인도와 베트남 등 아세안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그 외 국가는 HLB가 판매와 생산을 진행한다. HLB는 상업화가 임박한 코로나 백신 도입으로 그룹 내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 등 제약바이오 기업들로 구성된 HLB 바이오 생태계 HBS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앞서 HLB 제약은 비강 분무 형태의 항체 기반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나노젠과 글로벌 의약품 개발 협약을 맺기도 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내 유일한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나노젠은 베트남 과학기술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 독점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넥스트 사이언스는 나노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HLB 그룹이 지트리비엔티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트리비엔티는 13일 넥스트 사이언스, HLB 등을 대상으로 4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와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지트리비엔티는 2018년 백신 유통 전문 기업 와이스팜을 합병한 이후 백신 전용 콜드체인 시설도 완비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백신 등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포성 표피박리증 이상, 신경영양성 각막염 3상 등 다양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넥스트 사이언스 주도로 HLB 그룹이 지트리비엔티 인수를 추진하게 된 것은 지트리비엔티가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사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인수로 최근 HLB가 글로벌 권리를 확보한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의 국내 유통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나노코박스가 반드시 성공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돕고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에서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항상 행복과 건강이 오래도록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